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채널 성공마침 표지인의 박형진입니다. 이전 영상 농지 전용 허가 제한 대상 시설과 면적 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제한 대상 시설과 면적 제한에 걸리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죠. 농지 투자 개발의 시발점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개발이 불가능한 무용지물의 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 시설 및 면적 제한을 알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을 알고 농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 첫 번째,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의 농지일 경우에는 이들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의 건축 행위제한은 이전 영상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 시설 및 면적 제한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 시설 및 면적 제한도 이전 영상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 항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 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 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 항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정비사업 시행 여부,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 잠식 우려가 있는지 여부,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농사에서 물은 아주 중요하죠. 다섯 번째,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음 항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 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방지 계획의 적절성,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 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방지 계획의 적절성,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 통풍, 통작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 방지 계획의 적절성. 여섯 번째,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방법,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피해 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이 전용 목적 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전용 목적 사업이 농지 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농지 전용허가 심사 기준이었습니다. 농지 전용허가 기준 중 가장 중요한 도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상 농지 전용허가 심사 기준은 진입도로와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건축법에 따라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진입도로는 주된 시설 부지의 부석시설에 해당하므로 농지 전용 면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대 시설인 진입도로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심사하므로 도로가 없을 경우 기존 도로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새로운 진입도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진입도로에 접하는 도로는 법정도로이어야 합니다. 현황도로도 경우에 따라 진입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로 이미 건축허가나 신고가 나간 경우, 이미 2호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이러한 도로 등은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로의 도로 인정 여부를 알아보면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개량시설의 하나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고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하나로서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나 한국농어촌공사인 국공유지로서 지목이 도인농로와 개인 소유의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는 경지정리지역이나 집단화된 농지의 경작지 사이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를 갖춘 경우 도로로 인정됩니다. 개인 소유의 농로일 때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인정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해당 지자체 조례에 있는 경우 도로로 인정됩니다. 양평군의 경우 농로를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로가 농어촌공사 소유일 때 목적의 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를 알아보면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농로 또는 국어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구조와 기능 등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도로로 지정 가능하며 도로 지정 가능 여부는 허가권자가 확인,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농지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에 다음 영상부터는 산지, 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 마침표 지인의 박형진이었습니다. 땡유베리 감사합니다.